안녕하세요. 김거희TV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취임을 했습니다. 당연히 자유한국당이 막는다고 나름대로 애는 썼지만 못 막을 게 당연했고, 어쨌든 윤석열이 임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근데 취임식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의 취임식의 핵심 단어는 세 단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치, 경제, 공정. 이 세 가지가 핵심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라는 단어. 정치인들 이제 조심해. 나 검찰총장이야. 특히 자유한국당에 있는 정치인들 조심해.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고, 경제, 돈 많은 사람, 재벌, 경제인들, 이런 사람 앞으로 조심해. 그리고 공정, 이거는 그냥 하는 얘기고요. 이 세 가지 단어가 핵심 단어로 얘기를 했는데, 취임식을 하면서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을 향후 검찰 수사에서 가장 우선시할 가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형사 법 집행을 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중시해야 하는 가치는 바로 공정한 경쟁 질서의 확립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공정한 경쟁이야말로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키는 정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공정한 경쟁이야말로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키는 정의다. 검찰총장이 나름대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해서. 무슨 말이겠어요? 정치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윤석열 시대의 검찰총장은 정치검찰이다. 오늘부로 이제 정치검찰, 윤석열 정치검찰 시대가 개막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바로 얘기한 게 권력기관의 정치선거 개입, 불법 자금 수수, 시장 교란 반칙 행위, 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 정치 경제 분야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추후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정치, 경제, 돈과 권력. 돈과 권력 있는 사람은 이제부터 나한테 잘 보여. 특히 정치. 이 정치가 문재인을 말하는 거겠어요? 본인을 임명한 사람인데 민주당을 말하는 거겠어요? 당연히 야당이죠. 당연히 자유한국당이죠. 그래서 사실 저는 앞으로 이 자유한국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정말 제대로 된 투쟁을 할 수 있을지 참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선전포고까지 해놨는데 뭔가 잘못 보이면 앞에 이전에 윤석열의 특징이 뭐였어요? 그냥 무조건 터는 겁니다. 삼성 보세요, 삼성. 삼성을 탈탈 털려고 거의 30번을 압수수색을 했어요. 윤석열이 삼성을 뭐 하나라도 털어내기 위해서 30번 가까이 압수수색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표적수사 아닌가요? 한두 번 압수수색도 빡센데 솔직히 10번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10번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인데 거의 30번 가까이 압수수색을 했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이게? 내가 삼성을 뭐 하나라도 털어서 내가 한번 잡아넣겠다.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압수수색을 밀어넣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털털 털어서 안 걸릴 정치인이 있을까요? 글쎄요. 자유한국당에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민주당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차피 민주당은 공격을 안 할 거고 자유한국당을 앞으로 이렇게 턴다고 하면은 과연 이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리고 지금 이렇게 유약한 너무나도 투쟁력이 없는 이 자유한국당이 이 검찰총장을 맞이해서 어떻게 이 정치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가 참 걱정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어쩌겠어요. 지금 민주당의 대척점에 서 있는 정당이라고는 자유한국당밖에 없는데 자유한국당이 그래도 윤석열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쥐고 흔들고 탈탈 털려고 하고 이 권력을 이용해서 그야말로 폭력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자유한국당을 괴롭힐 게 뻔합니다. 이거 거의 100%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도 정말 어렵지만 잘 싸워주길 바란다. 근데 이분들이 내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이 총선은 본인들의 정치 목숨줄이기 때문에 아마 저는 최선을 다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안 되면 떨어지면 어차피 자기 정치 인생에 굉장히 큰 타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자유한국당이 이전 지방선거 때와는 달리 굉장히 열심히 총선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우려스러운 검찰총장의 행보가 오늘 처음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매우 안타까운 소식이 있어요.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되면서 그래도 좀 머리가 크고 짬밥이 좀 있어서 문재인 정권을 그래도 수사를 했던 사람들이 싹쓸이 나갔습니다. 다 옷을 벗었어요. 누가 있었냐? 문재인의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수사했던 검사장, 그리고 통인배, 문재인 청와대 비서관이죠. 이 사람의 뇌물 수사를 했던 검사, 이 검사장, 이석기를 수사했던 그 검사장, 그리고 지금 또 손혜원, 김정숙 여사, 문재인 대통령의 와이프, 영부인이죠. 김정숙의 친구, 손혜원의 목포 투기 수사를 했던 검사, 이런 사람들이 다 옷을 벗고 나갔습니다.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되면서 이 윗기수들이 다 나가다 보니까 그래도 좀 머리가 크고 우직하고 정의감이 있어서 나름대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수사를 하던 이런 굵직한 검사들은 싹 다 나갔어요. 이제 없습니다. 이제 검찰 조직 안에는 윤석열이 대빵이고 윤석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윤석열이 검찰청을 꾸릴 때 어떻게 하겠어요? 다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꼽겠죠, 당연히. 검찰총장이 됐으니까. 이제는 검찰 조직이라는 것 자체가 윤석열의 손아귀에 들어가면서 윤석열의 상황이 문재인이니까 문재인이 이 수사 권력을 마음껏 쥐고 흔들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솔직히 굉장히 내년 총선이 굉장히 안타까운 상태인 겁니다. 선거를 관리하는 사람도 문재인 사람이지. 지금 헌법재판관들도 죄다 이제 좌경화된 사람들로 앉혀놨지. 패스트트랙 통과가 돼서 뭐 아직 이게 확정은 안 됐다고 하지만 어쨌든 패스트트랙으로 선거법이 또 자유한국당에 불리하게 개편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는 자유한국당을 그야말로 법으로 쥐고 흔들 수 있는 이 검찰총장마저 문재인이 그냥 자기 손 위에서 이렇게 갖고 놀 수 있는 사람으로 앉혔다. 모든 상황이 지금 자유한국당에 매우 불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그에 비하면 좀 한가해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모든 여건, 언론 환경부터 시작해서 모든 조건들이 열악해요. 모든 상황들이 자유한국당에 불리하고 민주당에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나이브하게 낙천적인 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평온해 보여요. 정말 가열찬, 투쟁하는 그런 야당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은 내년 총선에서는 제가 볼 때 과반은 택도 없고 정말 그야말로 나경원 원내대표 말만 따라 백석이라도 건질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쇼만 잘하는지 알았는데 알고 보면 문재인은 정치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자신을 위한 정치, 대한민국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본인을 위한 정치. 문재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완전 다 허접한 사람들만 있습니다. 물론 문재인 주변에 인재풀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문재인이 잘난 놈들을 안 치면 내가 잘나서 검사가 되고 내가 잘나서 공정거래위원장이 되고 내가 잘나서 장관이 되고 이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빠글빠글 하다고 하면은 언젠가 이놈들이 내 뒤통수를 칠 수도 있다. 내 상황 노릇을 하려고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박근혜 때 봤을 것이고 노무현 때 봤을 거예요. 정말 잘난 사람들로 앉혔을 때 이 사람들이 대통령을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바로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보세요. 본인이 임명했던 사람들한테 뒤통수를 맞고 탄핵당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을 지켜본 문재인은 절대로 나를 배신하지 않을 사람들, 말하자면 좀 찌질한 사람들을 갖다 앉히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이 문재인 아니었으면 어떻게 검찰총장이 되겠어요? 택도 없지. 저 멀리 지방에 한직에나 있을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앉혀놨단 말이에요. 얼마나 충성을 하겠어요. 야, 그래도 나를 알아주는 거야. 진짜 나를 알아주는 건 문재인밖에 없어. 이런 사람들만 앉혔다. 장관도 그렇고 지금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김상조 이런 사람들 보세요. 경제에 대해서 지불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을 그냥 경제관료로 딱딱 앉히지 않습니까? 조국 보세요. 사법고시도 패스하지 못한 사람을 이렇게 좋은 자리에 앉히고 지금 또 법무부 장관을 준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아. 조국이 문재인 아니었으면 어떻게 이런 자리에 오를 수 있었겠습니까? 안 되지. 뭔가 하자품들, 이미선 헌법재판관도 마찬가지잖아요. 뭔가 하자품들을 끌어모아서 내 입맛에 맞는 곳에 착착착착 진열을 해놓고, 자, 이제부터 너네는 내 말만 잘 들으면 돼. 너네는 생각하지 마. 너네는 고민할 것도 없어. 내 말만 잘 들으면 돼. 하고 이렇게 판을 짜고 절대로 이 사람들은 문재인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한 배를 탄 사람들이에요. 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미 판을 다 짜놨다. 내년 선거의 판도 이미 다 짜놨다고 봐야 됩니다.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뭐 검찰총장, 뭐 헌법재판관, 판사, 싸그리다. 지금 다
자신이 내년 총선에 맞게끔 세팅이 끝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안한 상태, 거기다가 언론도 거의 90% 이상 장악이 끝난 상태예요. 정말 자유한국당이 잘하지 않으면 내년 총선이 이기기 어렵다,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에서 그래도 선전을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한 얘기지만 첫 번째, 문재인이 못하면 됩니다. 문재인이 못하면 자유한국당의 반사이익이 되면서 유리해질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조건은 이미 차고 넘칩니다. 이미 문재인은 충분히 못해요. 더 이상 못할 수 없어. 이 이상 못하기도 어려울 만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더 이상 기대하는 건 어렵다. 두 번째, 자유한국당이 잘해야 된다.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도 제가 볼 때는 잘 못하고 있어요. 문재인이 못하고 자유한국당이 잘해야 되는데 문재인은 이미 충분히 못해.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유한국당을 잘하게 해야 된다. 자유한국당이 잘해야지만 내년 총선에 승리를 잡을 수 있는 것이다.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것이다. 문재인이 못해서 반사이익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이미 충분히 얻은 거예요. 이미 충분히 얻은 게 30% 정도 수준인 거예요. 지금 지지율이. 이것을 뛰어넘어서 내년의 총선에 기대를 걸 수 있으려면 자유한국당이 지금처럼 해서는 안 된다. 뭔가 확실하게 바뀌고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판도 다 짜놨고 모든 환경이, 모든 조건이 민주당에 유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총선은 솔직히 어렵다. 정말 어렵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오늘 가만히 뉴스들을 보다가 윤석열이 이제 검찰총장이 된 걸 보고 참 딱한 느낌도 들고, 그리고 불안한 느낌. 아, 이렇게 이제부터 난 정치할 거야. 이제부터 난 정치검사 할 거야. 라고 대놓고 자유한국당에 어떻게 보면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내년 총선이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